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진짜로 큰일이 났습니다. 자, 최근에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 정책을 당장 내년 1월부터 밀어붙이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의 전체 20%에서 25%를 무려 세금으로 내놓아라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말리는 긴장감 속에 주식 투자를 이렇게 운 좋게 성공시켰어요.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저 정치인 놈들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전체 수익에서 20% 이상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뜯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주식 투자를 직접 해본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든 1000만 원을 투자했든 큰맘 먹고 얼마간 주식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1년에 연수익률 20%, 20% 찍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죠. 그런데 국가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올해 운 좋게 얼마 목돈을 겨우 벌어 놓으면은 거기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뜯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더불어 공산당이나 할 법한 그런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확하게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겁니다. 줄여서 이거를 금투세라고 하는 거죠. 금투세. 자, 이 금투세라는 게 정확하게는 국민들 개인이 이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1년에 연간 5천만 원을 넘어갈 시 그 전체 수익에서 무려 20%, 3억을 초과하면 25%를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게 여러분들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자기들 의석수 많다고 이런 거를 밀어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가혹한 세금 규제 정책을 뜯어간다면, 규제만 늘린다면 누가 이런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악조건도 많은 게 오늘날 우리 한국 주식시장들의 현실이고 기업 환경의 현실인데 여기서 운 좋게 수익을 냈을 때 그 전체 수익에서 무려 20에서 25%를 세금으로 뜯어간다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해주던 큰 손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현타가 와가지고 미국 시장 같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단합이 안 되겠죠. 마음이 흔들리고 여론이 흔들거리게 될 거예요. 그 주가 폭락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일어나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자, 나이가 많아도 주식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아직까지 학생이라 가지고 딱히 목돈이 없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게 돈을 편하게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가만히 앉아가지고 쉽게 버는 게 아니죠. 그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수천만 원에서 몇억 원씩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알다시피 주식 투자라는 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서 회사의 미래 가치만 보고 자기 돈을 투자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존나게 버틴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요즘 말로 존버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존버가 쉽습니까? 재수가 없으면 1년에서 2년 넘게 마이너스 수십 프로씩 손해를 보면서 나는 한참 동안 자금이 묶여 있을 수도 있죠. 재수가 없으면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운 좋게 주식이 오르면은 거기서 겨우 이득을 보고 그 재미로 어떻게 인고의 세월을 버티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만약에 운이 없으면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종목에 걸리면 또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주식 투자라는 게 해보면은 해마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 그러다가 운 좋게 올해 한 해 몇 천만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한들 이게 옛날에 내가 손해봤던 거 생각해보면은 그게 벌어도 번 겁니까? 근데 국가가 거기서 왜 20에서 25%나 되는 세금을 뜯어간단 말입니까? 이미 주식 거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이 거래세도 내고 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뜯어가거든. 이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식 투자하는 인구수는 대략 1,4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린 학생들을 빼면은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들 중에서는 거의 상당 부분, 대부분의 국민들이 크거나 작게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엄청난 인구수 중의 대부분은 우리 같은 평범한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바로 학생 여러분들의 아빠와 엄마, 삼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근처 대만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 한때 세금 수입을 늘려보겠다라고 이런 금투세 같은 악법을 정치인들이 잠깐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도입 직후에 무려 40%가 넘게 주가가 폭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버블 시절하고 조금 겹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주가가 50에서 60%가 넘게 폭락했던 사례, 과거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실패한 정책을 왜 우리나라에 또 도입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누가 그러면은 한국에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 시장 가가지고 뭐 세금 똑같이 뜯겨도 차라리 미국 시장 가갖고 장기 투자를 하지. 그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천만한데 아주 어렵게 이렇게 운 좋게 어느 한 해에 국민이 이득을 봤다고 해도 거기서 세금을 뭉탱이로 뜯어간다고 하니까 누가 국내 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잘못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기업도 성장을 하는 거고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국민들도 같이 부유해가지고 모두가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면은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크게 손해를 보는 거죠. 기업도 손해를 보고 오너도 손해를 보고 경영인도 손해를 보고 기업가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은 국가 산업과 기업 경제에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이런 금융위기 사태가 촉발되는 거는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손해죠. 장기적인 세수가 손해가 오고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보겠다라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망상을 품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잃고 마는 최악의 악법입니다. 국내에 주식 투자해주는 큰손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과도한 규제와 리스크의 현타를 느끼며 이런 거를 피해가지고 국내 시장을 이탈하게 될 거고 해외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겠죠. 그리고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가지고 결혼 자금에 보태보자. 내 집 마련 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태보자. 내가 차 한 대 뽑는데 이거 돈 몇백만 원, 1, 2천만 원이라도 보태보자라고 꿈을 품었던 그 수많은 국민들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했으니까요. 99%의 월급쟁이 회사원들, 임금 근로자 노동자들이 모두가 전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법안인데 이런 짓을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자기들 세금 많이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 많이 하려고. 과거 여야가 금투세를 함께 합의로 처리했던 2020년 당시에는 적어도 물론 저는 그때도 비판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주식시장이 코로나 시즌 이후로 한동안 자금이 몰려들면서 전례 없는 특수 호황기를 누리던 독특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 전체가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졌다지만 요즘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하죠. 더 많이 박살났습니다. 과거의 고점 대비 30%가 넘게 훌쩍 빠져버렸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내 대기업 우량 주식이라고 이 종목을 사고 저 종목을 샀다가 주식에 물려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그 천신만고 끝에 목돈 좀 벌어모으는 국민이 있다 싶으면 그 호주머니도 강탈을 해가겠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도보다도 더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경제정책이라는 게 늘 이런 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정권 바뀐 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부동산을 때려잡아 보겠다라며 규제와 억압을 늘렸을 때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시장에 주택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저임금을 강제로 높게 끌어올리면은 전 국민들이 다 같이 월급이 올라가지고 잘 살게 될 거라고 문재인이가 그랬었죠. 소득주도 성장을 저것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억지로 밀어붙였을 때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 같은 유튜버조차도 그때 입에 거품을 물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그 거대한 정부가 밀어붙였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저임금을 억지로 끌어올렸더니 여러분들 모두 살림살이 나아졌나요? 아니었죠. 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버렸고 서민 일자리가 박살났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모두 사라져버렸고 무인기기의 도입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모든 거는 부자 때려잡기 아니 전 국민 때려잡기식의 악법이라는 겁니다. 위선과 무지로 만들어낸 무능한 운동권들이 자기들의 머릿속 망상에서 위선과 무지로 만들어낸 이 규제와 악법들이 전 국민을 때려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경제를 망쳐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겁니다. 현 정부 탓으로 현 정부 때문에 코스피가 망하고 경제가 망했다라고 떠넘기려고 저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면은 당대 정부를 탓하고 대통령을 욕하지. 분노의 대상이 국회의원 수백 명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민주당을 욕하거나 국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여론 결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정부 탓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이 금투세 악법을 고집한다.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나쁜 정치인들입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 더불어 공산당 애들이 국가경제 위기를 불러오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가게를 말아먹더라도 현 정부를 흔들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만들어가지고 그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득만 누려보겠다. 우리가 재집권을 해보겠다. 이런 것만 계산기를 두들기는 매우 얄팍한 계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뜻대로만 될까요? 우리가 그런 거를 막아야 되겠죠. 당장 제가 국민들에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는데, 자,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영상들이 유익하고 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얼음사이다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통해서 힘을 조금만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껏해야 한 달에 5,000원, 만원, 2만원입니다. 하루로 나누면은 이게 하루에 200원, 300원밖에 안 되는 꼴입니다. 알다시피 이런 주식시장의 악법처럼 정치권의 이런 잘못된 정책들은 전 국민들 모두에게, 나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엄청나게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요즘 공중파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하죠. 민주당에 불리한 거는 잘 안 내보내죠. 편향적이라고 느끼실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숨통이 답답할 때 제가 이렇게 국민들 전체 입장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잘못된 선동을 바로잡고 저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변을 뿌리겠습니다. 여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거에 그 힘을, 여러분들의 그 힘을 조금만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디 많이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